예, 이번 시간은 고분자의 물성과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분자의 정확히 말하면 물성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기계적 물성, 그 다음 열적 물성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이 측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물성을 측정을 할 때 두 가지씩 그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시적인 접근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거시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자, 미시적인 접근법은 말 그대로 분자 구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분자 구조.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분자 구조, 얘네들의 집중 또는 형상, 이런 애들에 집중을 하는 게 미시적인 접근이고요. 분자 구조, 그다음 성분, 형상, 이런 애들에 집중을 하는 게 미시적인 접근이고, 그러니까 뭐 NMR, IR, 그다음에 뭐 UV, 그다음 플로레센스, XRD, 그다음에 뭐 전자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대부분 이 안에 구성 성분이 무엇이냐, 구성 성분, 그다음 얘네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뭐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생겼냐라고 이야기를 에 관심을 가져서 측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미시적인 접근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얘네들을 우리가 그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하면은 그 분자 하나가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 내가 합성한 이 고분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요거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거시적인 접근법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거시적인 접근법 중에 물리적 특성, 그 다음에 기계적 특성, 그 다음에 그 뭐 열안정성, 자외선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여기에서 이 우리가 합성한 이 플라스틱이 어떠한 성능을 나타내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TGTM 열적 특성이죠. 이게 뭐든지 상관없이 얘네가 어떻게 열을 가했을 때 특성을 나타내는가. 그 다음에 결정성, 얘네가 그 결정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얘네들의 결정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정성은 결정화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네가 얼만큼 결정화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그 결정화도에 따라서 또 다른 물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유변 특성, 얘네가 얼마가 흐름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시편을 만들어서 얘네가 어떠한 강도를 가했을 때 얼만큼 변형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게 기계적인 특성이고, 그 다음에 충격 강도, 굴곡 강도, 이런 시험을 하는 게 또한 얘네들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측정이 되겠다. 열안정성. 자, 외부에서 어떤 열을 가했는데 변형이 언제가 되겠는가. 그 다음 자외선 안정성. 외부에서 이제 자외선을 쬐는데 얘네가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되겠는가. 난연성. 불을 태우려고 했더니 얘네가 얼만큼 불에 잘 타는가, 아니면 불에 잘 타지 않는가. 내약품성, 내화학성이랑 비슷한 특징인데 어떤 약품을 가했을 때 얘네가 뭐 끊길 것인가, 프랙처가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정기적 특성, 얘네들이 뭐 기본적으로 저항성, 유전 강도, 유전 상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고, 과학적 특성 우리 배웠죠? 외부에서 빛을 쬐었을 때 뭐 빛이 투과도가 얼마큼 되는가, 굴절률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후성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기후에 외부 특정 그런 그 환경이 놓았을 때 얼만큼 그 안정적인 그 얘네들의 고유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내후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고온 다습한 환경 이런 데 놓으면은 원래 대비해서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성이 이렇게 하락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후성 시험이에요. 그리고 기타 수분, 그래서 내후성 시험 중에 유명한 시험이 8585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85도에서 85% 렐러티브 휴미디티인가 상대 습도를 가지고 그 측정을 했을 때 얘네가 초기 대비해서 뭐 날짜마다 측정을
해서 얼만큼 그 물성이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게 858 테스트. 그리고 기타로 얘네가 수분 및 기체 투과성이 있는데 수분 투과성 및 기체 투과성이 있는데 얘가 얼만큼 수분 및 기체가 투과할 때 안정적인가에 대해서 측정하는 게 수분 및 기체 투과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물성을 미시적 또는 거시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물성 측정법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그걸 측정한다고 합시다. 그 용융지수는 뭐냐면은 흐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고분자의 유동성, 흐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에 이제 가공을 하려고 다 우리가 이런 걸 측정을 하는데 가공이 얼만큼 용이하게 잘 되는가를 측정하려고 이걸 측정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시편을 넣어요. 시편을 넣은 다음에 그 조그마한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는데 관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요. 축축축축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위에서 하중을 가해줘요. 특정 하중을 가해줘서 그러면 하중에 가해서 얘가 밀려 나오겠죠? 그러면은 얼만큼 얘네가 여기서 하중을 가해서 이만큼 이렇게 밀려 나오는데 그 온도에서 230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이건 폴리머에 따라 다른데 pp는 230, p는 190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버렐에 투입을 하여서 여기 이런 버렐이 있어요. 이런 버렐에다가 이렇게 투입하여서 그 다음에 내경 2.09mm 한 2mm 정도 내경에서 얘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렇게 실 형태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나오면은 얘네가 특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많은 스트랜드가 나왔나. 그럼 많은 스트랜드가 얘네가 이제 스트랜드가 많이 나왔으면은 흐름성이 좋은 것이고 스트랜드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스트랜드가 좋지 않은 거죠. 그걸 가지고 이 무게를 가지고 얘가 얼만큼 많이 나왔냐를 가지고 흐름성을 측정하는 게 멜팅 인덱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멜팅 인덱스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고요. 보통 굉장히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얘네의 유동성을 측정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가공성과 분자량이 당연히 멜팅 인덱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MI 값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은 유동성이 증가하고 MI 값이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장 강도 시험.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계적 특성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던 시험이에요. 이게 인장 강도 시험인데 자, 인장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특정 시편을 만듭니다. 다음과 같은 시편은 ASTM D638이라는 미국 재료학회가 있어요. 미국 재료학회인 아메리칸 스탠다드 테스트 메소드라고 해서 여기서 D638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편을 만듭니다. 이 시편을 만드는 방법도 다 적혀 있어요. ASTM에 적혀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재료 따라서 시편 만드는 방법이 또 다 달라요. 그러면은 특정 재료에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해서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편을 만들고 그 방법에 따라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다양한 수치 있죠. 이 인장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수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요걸 가지고 얘네들의 기계적 특성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게 바로 인장 시험. 자, 그다음에 아이조드 충격 강도. 아이조드 충격 강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여기에다가 특정 인제 시편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펜듈럼을 이렇게 달면은 쉽게 말해서 추가 때립니다. 추가 때리면은 추가 움직인 만큼 얘가 에너지가 나타나서 우리가 여러분 뭐를 측정하냐면은 터프니스를 측정하는 거예요. 터프니스가 우리가 뭐라고 했죠? 터프니스는 물질이 어떤 재료가 깨질 때까지 깨지는데 필요한 에너지, 프랙처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에
SS 커브를 그리면서 여기 밑에 있는 면적을 우리가 그 터프니스다라고 했죠. 그럼 그 터프니스를 측정하는 게 결국에는 임팩트 스트렝스가 되는데 이 임팩트 스트렝스가 그 얘네 그 터프니스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네가 외부에서 얼만큼 그 힘을 가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디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 아이조드 충격 강도 시험에서 나타난 결과값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Heat Distortion Temperature라고 해서 HDT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는 상황에서 그 위에 이제 그 간단한 그 하중을 줍니다. 그러면은 하중을 주면은 이 하중에 따라서 얼만큼 변형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열 변형과 그러니까 열에 의한 그 변형이 하중 하에서 얼만큼 발생할 것이냐. 이것을 측정을 하는 게 열 변형 온도 HDT (Heat Distortion Temperature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한 그 규격이 나와 있죠. 일정 간격으로 지정해 두고 하중 이만큼 가해서 120도의 속도로 균일 승온 시 이만큼 변형 생길 때의 시편이 이렇게 올려놓고 요게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0.1인치인 거죠. 1인치가 2.54니까 0.1인치 정도의 변형이 생길 때 온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승온을 할 때 그 처음에는 얘네가 변형이 생기지 않다가 그 하중을 둔 상태에서 온도를 계속 올리면은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때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게 열 변형 온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중을 주었을 때 그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러처와 다르게 그 외부 하중에서 얼만큼 열적으로 견디느냐를 측정하는 게 Heat Distortion Temperature HDT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작한 이렇게 물성까지 측정한 고분자를 어디에 응용을 하겠냐라고 하면은 뭐 되게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응용 분야가 뭐 플라스틱, 러버, 그 다음에 고무, 그 다음에 섬유, 그 다음 페인트 코팅, 접착제 이런 용도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화장품 회사를 가는 것과 그 다음에 페인트 회사를 가는 것은 같은 그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왜냐면은 화장품 회사에서도 뭐 그건 다를 수 있지만은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은 비슷한 얘네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고분자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도 뭐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은 비슷한 고분자를 사용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비슷한 고분자는 똑같은 고분자를 사용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고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화장품에 들어가는 고분자와 페인트에 들어가는 고분자는 다르지만은 유동성이라든지 얘네의 그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산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코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재료에 대한 어프로치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굉장히 달라 보이는 화장품 회사와 페인트 회사는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스펙을 요구한다라는 게 재료적인 관점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회사는 다른데 회사는 굉장히 다른 성격인데 내가 하는 일은 비슷한 경우가 재료에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 고분자가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나타나 있죠.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그 고분자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자재료로서 굉장히 고분자가 가볍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예전에는 구현 못했던 특성을 고분자가 구현할 수 있고 특별히 오른쪽에 나타난 이런 플렉서블 용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무기물이 구현을 했던 그 특징을 정기적인 특징과 광학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하면서도 가장 장점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기계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전자 소재로서 고분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지금 그 어떤 프로세스를 위해서도 그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뭐 패키징 물질의 패키징, 반도체든 뭐 이런 디스플레이든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이 패키징을 할 때 굉장히 고분자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폴리머를 기반으로 한 플렉서블 솔라셀 이런 것도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우리 생활에 점점 고분자가 단순히 이제 범용 플라스틱으로서의 고분자가 아닌 첨단 제품으로서의 고분자가 점점 많이 사용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분자라 하더라도 고분자가 가지고 있는 고분자 자체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새는 뭐 고분자 단독 또는 뭔가 이제 무기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얘네들을 복합재 형태, 하이브리드 형태로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서 고분자와 그 무기물을 사용하는 게 가장 현대 그 소재의 그 경향성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무기공업화학을 배우고는 있지만 왜 고분자를 배우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무기 또는 유기 이거 재료 단독으로는 우리가 향후 원하는 물성을 모두 구현하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둘 다 기본적으로 알아서 걔네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물성을 구현할 수 있게 구현하느냐가 가장 여러분이 갖춰야 할 스킬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뭐 바이오 폴리머, 여러분 뭐 바이오 폴리머로 해가지고 그 생체 고분자 이야기 들어봤죠? 생체 고분자, 그러니까 생체 지금 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그 뭐 여기 적혀져 있는 머리 끝부터 뭐 의안, 인공기부터 발끝까지 인공 발관절까지 그 플라스틱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서 바이오 폴리머까지 굉장히 다양한 용도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최근 그러니까 그 고분자의 물성 측정과 최근 고분자의 응용 범위까지 다 알아보면서 우리가 플라스틱 산업에 대해서 한번 그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개괄을 해봤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선 플라스틱 산업에 대해서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